그리고 제가 이분의 삶을 들었는데, 부산에서 들었는데, 야, 이거 눈물 없이 들을 수가 없어요. 눈물 없이. 예. 혹시 휴지를 몇 장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손수건을 준비하셔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만나서 완전히 인생이 바뀌신 분이 있어요. 완전히 이런 만나서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시고 인생이 바뀐 분이 있어요. 이분이 지금 현재 매월 받아가시는 대강 월 소득이 한 우리 소형차, 중형차 한 대 정도는 이렇게 사가실 수 있는, 매달 중형차 세단 하나 뽑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이렇게 되시는 분이 이렇게 쉬운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감사하게도 이분은요 가족과 같이 사업을 하십니다. 아들과 같이 사업을 하는데 아들분도 이미 뉴웨이브 리더로 승급하셨어요. 너무너무 멋지게 재밌게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김순식 이노베이티브 리더님 모실 때 뜨거운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제가 엊그저께 또 부산 가서 사업자 설명회를 하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로 여기 서게 되었는데요. 자, 그러면 사장님들은 오늘 이제 이름을 만났잖아요. 그죠? 만났기 때문에 여기 와 계시는 거잖아요. 어떤 누구를 통해서 만나셨나요? 아니면은 내가 질병 때문에 만나셨나요? 아니면 건강관리를 위해서 만나셨나요? 네. 아니면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만나셨나요? 그죠? 네. 뭐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저는 이름을 만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다른 건데요? 나오네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우리가 이제 이름이 뉴 이름으로 해가지고 이름 플러스 다 지금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제가 이름을 만날 때 1999년 1월 7일 날 저를 만났습니다. 지금부터 24년 전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남편 너무나 건강했고요. 또 너무 좋은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저는 15년 동안 돈에 대한 걱정과 아이들의 염려와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없이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았다고 자언을 해도 나무롭지 않을 정도로 살았습니다. 그렇던 남편이 1월 7일 오후 3시에 아침에 멀쩡히 운전하고 출근하고 갔던 남편이 3시쯤 집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왜 왔냐고 그랬더니 내가 머리가 너무 아파서 도저히 업무를 볼 수 없어서 왔다고. 근데 운전을 간신히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저는 그냥 머리가 아프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그때 뭐 그렇게 아팠던 사람 같으면 제가 무슨 금병이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평상시는 아프지 않았고 직장에서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바로 여기 분당 차병원에 제가 이제 성남에 살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제가 이제 분당에 살고 있는데요. 성남에 이제 차병원을 갔더니 거기서 검사를 다 하는 중에 뭐라고 했냐면 당신 남편이 머리에 대종양으로 암이 4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4개가 있는데 어떻게 직장생활을 했으며 지금까지 있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부터 머리가 아파서 이제만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머리 검사를 했습니다. 해낸 결과 이제 그렇게 결과가 나왔는데요. 당장 내일 아침에 수술하지 않으면 당신은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니까 어떻게 수술을 하겠다. 내가 지금 7시 반이 첫 수술이다. 근데 그때 마침 저는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이거든요. 제가 혹시 제가 크리스찬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수술을 하겠다 하고 제가 이제 쓰러졌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수요일이라 교회에서 이제 전화를 했더니 그 목사님은 부흥에 가셨고 사모님하고 교인들이 쫓아왔습니다. 와서 여기가 전문의도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그냥 갑자기 머리 수술이라는 것은 위험한 수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술하면은 안 되니까 얼른 삼성병원에 옮겨라. 삼성병원에 지금도 그분이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종윤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뇌종양 최고 전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가기 위해서 갔어요. 갔는데 여기서 그러면 환자가 이송을 하려면 응급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나간다니까 여기서 못 나가게 막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빼서 시동생 차를 타고 냉이를 꽂았기 때문에 제가 손을 이렇게 번쩍 들고 냉이병이 밑으로 있으면 피가 흐르니까 이렇게 하면서 울면서 이제 삼성병원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그때만 해도 삼성병원에도 지금도 환자가 넘쳐나지만
응급실 가는데 사람이 너무 환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서 뭐하러 왔냐고 그런 상태에서는 여기나 오나 거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울며 우리 남편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일단 거기에 자리에 눕던 땅바닥에 누워있으면 절대 이렇게 끌어내지는 않는다 그러더라고 어느 분이 저를 보면서. 그랬는데 그 시트를 빼가지고 이렇게 깔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하나님 은혜로 어떤 분이 이제 한 분이 나가게 되었어요. 이제 응급실이야. 그래서 거기 누워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나 너무너무 머리 아프다고. 그랬는데 거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는 머리 검사를 하는데 지금은 안 그렇겠죠. 그 당시는 이제 오래된 얘기니까 그렇죠. 거기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검사를 하는 거예요. 검사를 하는 중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는 뭐 청천벽력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신장에서 암이 시작해서 신장, 척추, 췌장, 머리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정말 이 상태에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기적이고 어떻게 이런 일까지 왔는지 자기들도 의료인들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응급실 중환자실로 들어가서 있으면서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제 병원에서 수술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인터페론이라는 그 주사를 맞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주사를 저희 이제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주사를 맞는데 까리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면역 강환제거든요. 꽈리처럼 이제 이쪽 팔을 맞는데 오늘은 여기 맞고 내일은 여기 맞고 꽈리처럼 불어나면 진물이 흐르고 그리고 나서 부작용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온몸에 열이 나고 토하고 설사하고 항암제 후유증 그렇잖아요. 말도 못하는 고통 속에서 이제 그 시간을 견뎠는데 근데 이제 그것도 인터페론이라는 주사는 병원에서 주는 주사가 아니고 보험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 열린 약국이 있으니 가서 10병만 사오래요. 그 당시 한 병에 50만 원씩이었어요. 그래서 500만 원어치를 사가지고 우리 시동생하고 같이 사가지고 오면서 저는 이제 이것만 맞으면 30%의 이제 살 확률이 있다 해가지고 이것만 맞으면 이제 우리 남편은 살아나겠구나 이제 이런 마음으로다가 했는데 그걸 사가지고 오면서 막 시동생하고 울면서 하나님 이거 살려달라고 우리 남편 이거 맞고 살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받게 되었는데요. 부작용이 너무너무 심해서 21일 동안 하다가 의사가 더 이상 할 수 없다 나가라 이제 가서 모든 걸 정리하라 그리고 갑자기 죽으면 애들도 어린데 그 직장도 정리해야 되고 다 정리하다 보면은 더 힘드니 지금부터 가서 3개월 있으면서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의사를 붙들고 아니 30% 효과가 있다는 해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고 자기가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왔습니다. 뭐 나가려는데 어떻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집에 와서 있는데 우리 동서가 그러더라고요. 형님 저기 영동스브란스 의사 최영국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신장암 우리나라의 최고 전문이래요. 머리 수술을 못한다면 신장에 있는 암이라도 신장에도 어떻게 있었느냐면 양쪽에 세 개 부심이 하나하나 찍어놓은 것처럼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장만 제거하면 다만 몇 달이라도 더 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누군가 가족이 아프면요 정말 우왕좌왕합니다.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수많은 암 환자들 상담을 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거기로 갔어요. 근데 그 최현주 박사가 저희 남편이 42세고 제가 39이고 우리 아들 지금 아들이 박우성 사장이잖아요. 그 아이가 중학교 2학년 우리 딸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나이 때 본인하고 그 나이가 똑같은데 세상에 어떻게 되냐면 그때 갈 때는 여기 사병원에 들어갈 때는 걸어갔다가 나오치게는 막 이렇게 중심이 반이 흔들려가지고요 한쪽이 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침을 질질 흘리고 한쪽 마비가 되고 손이 마비가 되니까 수저질도 못하고 잘 걷지도 못하고 머리에 뇌종양이 있으면요 머리가 이렇게 수그러져요. 이렇게 중심을 잃어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항암제를 맞고 후유증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더 했어요 이제. 그래서 어떻게 들고 갔냐면 저는 그때 운전을 못했어요. 지금은 하지만 그래서 시동생하고 간신히 부축을 해서 양쪽에 손을 잡고 들어가서 이제 최영재 박사님을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젊은 사람이 이런 암에 걸렸냐고. 이거는 어떤 사람이 걸리냐면은 이건 외국 사람들이 걸리는 건데 폰다우 증후증이라는 희귀암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암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건데 한대서는 막 퍼지는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갑자기 암이 막 퍼진 거예요 온몸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직장생활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또 뭐냐면 한술 더 떠서 항암제를 하나 더 넣으면 이제 인터루핀 이노펜에다 항암제를 더 넣어서 3가지를 맞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게 마지막 수단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봐줬습니다. 11일 동안을. 근데 완전히 이제는 뭐냐면 정말 송장 같았어요. 완전히 쭉 늘어져가지고 이제 더 이상 진짜 움직일 때도 없고 기어 다녀야 되는 거야. 이제 걸어다니고 기어 다녀가지고 우리 시동생하고 간신히 이제 거기서 할 수 없어. 우리 남편이 이러다가 너무 죽겠으니까 나는 진짜 그냥 집에 가서 죽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이 항암제 맞다가는 진짜 이거는 더 힘들어지고 더 힘들고 그러니까 남아있는 시간을 그냥 아이들하고 보내고 집에서 죽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집에를 들고 오는데 간신히 시동생 그 차에다가 간신히 끌어서 넣어가지고 이제 집을 들고 왔어요. 이제 와서 있는데 제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맨날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은 56kg 이렇게 나가는데 그때 40kg 나갔어요. 맨날 마음이 안 넘어가는 거죠. 물 먹으면 40일은 살잖아요. 근데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런데 잘 때도 제가 살아있으면 따뜻하잖아요. 순간순간 깜빡깜빡 잠들었다가 또 깨고 살아있나 죽어있나 맨날 이걸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따뜻하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랬지. 주위에서 민간요법을 하라. 그래서 제가 이제 민들레, 뭐 솔잎, 누름나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걸 끓여 먹이고 가루 먹이고 뭐 이런 걸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국민일보 신문을 봤는데 그 당시는 국민일보 신문을 봤어도 저 눈에는 그게 안 보였어요. 정신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사모님하고 이제 우연히가 왔다가 그 신문을 보더니 야 여기 한손주 생실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암 환자를 위해서 미국으로 수출한다고 여기 히트 상품에 나왔네. 야 이거를 한번 먹여보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아 그래?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서 사야 되나 봤더니 마침 성남에 대리점이 있더라고요. 전화해서 그랬더니 그분도 남편이 간암인데 그래서 생식을 했는데 이걸 먹고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남편들도 희망이 있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제가 전화를 해서 2달을 사실은 거기서 먹었는데요. 암 환자들이 지금은 사실은 적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당시 150만 원씩 들어갔어요. 보름치가 막고라는 게 있었는데 40만 원이었어요. 그럼 한 달이면 80만 원이죠. 그러다 거기다 아가리쿠스, 키토산, 생시, 효모 뭐 이런 걸로 들어갔는데요. 그렇게 이제 먹으면서 이제 온전히 이것만 가지고 한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제 다른 거는 누가 좋다 뭐가 좋다 해도 사실 돈도 없었어요. 하도 다 써가지고 그래서 이제 돈도 없지만 들리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연요법으로 창조와 원리로 이거를 하면은 뭔가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당신들은 의사들은 죽는다 그랬지만 한번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지 않을까. 이런 작은 기대감으로 정말 열심히 그거를 이제 시작해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먹는 중에 3개월이 지났을 때 일이에요. 근데 3개월이 지났을 적에 아침 저녁으로 생식 먹고 제품들을 먹고 있을 적에 점심에는 이제 제가 청국장을 끓이고 된장을 끓이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된장을 만들었습니다. 남편을 주려고. 그래서 진짜 된장을 만들어서 제가 막 된장 사업을 하자고 누가 막 그렇게까지 하실 정도로 제가 된장을 만들어서 남편 때문에 만들었는데 어느 날 청국장을 끓여서 먹는데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원래 이제 입에 침을 줄줄 흘리고 다리도 아비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청국장이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맛이 돌아온 거예요. 맛의 감각이 돌아온 거죠. 그러면서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났을 적에 화장실을 갈 때 제가 엉금엉금 이제 벼가더니요. 일어서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3개월 만에 화장실을 갔는데 병원에 거품이 있잖아요. 거품이 이 우에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갔다 오고 나면은 아이들이 화장실을 가면 냄새 난다고 못 간다는 거예요. 내려도. 그래서 제가 그게 처음에는 뭔지 몰랐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때 어느 날 화장실을 갔는데요. 엉금엉금 겼던 사람이 벽을 짚고 화장실에 가는 거예요. 이제 조금씩 뭔가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6개월이 지나고 7개월, 8개월 지나면서 그 최영택 박사님은 사실은 저한테 한 달에 한 번씩 전화를 했어요. 어떠냐고 지금. 그래서 생식을 먹고 있다 그랬더니 생식이 모르죠. 생식이요 그러더라고. 또 한 달 있으면 또 전화 와. 그럼 지금 살아있냐고 또 물어봐요. 그분이 봤을 적에는 이분은 분명히 3개월에 죽을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7개월, 8개월 지나고 1년이 되었을 적에 지팡이를 짚고 그리고 이제 다녔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제가 살아있는 그 자체를 먹으면 우리 몸이 살아있다는 그 증거가 나중에 이제 박사님을 통해서 많은 교육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되었지만 그 당시 그래도 제 마음에 자세히는 몰랐지만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이제 하나님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그렇게 먹고 정말 1년, 2년 지나면서 2년 만에 복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이에요. 저희 남편이고요. 제가 이제 복직 가서 여기 명예퇴직하는 장면입니다. 예, 그래서 외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놀랐는지 그분들이 다 죽는다 그랬던 사람이 살아서 이거 거기 지사장님이 사실은 저희 집에 왔었어요. 한번.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서 왔냐면 너무 젊은 사람이 불쌍하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10,000원, 20,000원, 50,000원, 100,000원을 걷어가지고 935만원을 걷어서 우리 집에 가져왔었어요. 근데 그 가져왔을 적에 이분이 그냥 이렇게 주고 간 게 아니라 이거는 내가 개인 돈이 아니니 이거를 사고에다 내야 된대요. 거기 회사에. 그래서 남편이 일어나지도 못한 잠을 간신히 이렇게 올려가지고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근데 제가 피눈물이 났어요. 너무 막 마음이 무너졌었어요. 정말 이런 모습을 내가 보여줘야 되나 막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뭐 나중에 935만 원인지는 알았겠지만 그 돈을 엄청 아주 요긴하게 썼습니다. 이 생식 먹이고 먹이고 이랬을 적에 그러다가 2년 만에 이렇게 복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제는 그때부터 제가 이걸 팔러 다니는데 정말 제가 운전도 못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를 너무너무 주문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이제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택시를 이렇게 막 대놓고 갖다 주고 택시한테 이거 기다리라고 상담 끝나고 나서 근데 택시를 더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그런 일들을 일으켰는데요. 그것도 체험이 됐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눈으로 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 간증은 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우리 사장님들은 다 알고 있어요. 저의 간증을, 우리 남편의 그런 사는걸 다 봤습니다. 우리 그룹장님이나 여기 몇몇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적을 일으킨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것은 뭐냐면 내가 한석주 박사님의 만났기 때문에 기적은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먹어야 되잖아요. 무조건 암에 걸렸다고 그냥 기도만 한다고 될 일은 아니고 뭔가를 먹었을 적에 그런 기적들을 체험을 하나님께서 시켰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기적의 회복 사례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제가 그 치과의사 하신 분을 만나서 말인데요. 그분한테 제 체험 사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수만 있으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먹을 수만 있으면 먹지 못하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한 사람의 사례를 뭐 간암, 유방암, 단낭암, 위암, 뭐 폐암 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거기 한 예로 그 간암 환자, 당간암 환자 그분에 대한 얘기를 잠깐 사례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그 서울대병원에 갔더니 당신은 간암하고 당간암으로 담낭 그 간 쪽에 간에 암이 있기 때문에 수술을 못한다. 그러면서 이분이 6개월밖에 못 산다 이랬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왕이면 그냥 어차피 죽을 거 먹고나 죽자. 어차피 죽는다. 항암제도 안 듣고 수술도 못했다 그랬대요. 근데 이제 그 남자분인데 그 딸은 이제 변호사가 이제 남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들은 의사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암에 걸렸어도 의사라도 못 고치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분을 이제 소개를 받아서 만났는데요. 이분이 처음에 만났을 때 간암 환자는요, 얼굴이 새카맣니다. 그죠? 바짝 마르고 흡수도 안 되고 독소가 빠져 있고 이제 대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분을 만나서 저희 칵테일 식이요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들어갔더니 이분이 이걸 먹고 3개월 지났더니 병원에 갔더니 암이 정지되었다. 6개월 됐더니 암이 줄었다. 이분 2년 만에 암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생로병사의 그 방송에 거기 지금 나갔다고 저한테 와서 그 영상 촬영한 걸 저한테 보내줬거든요. 예,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일들을 24년 하면서 정말 아마 우리 이놈에서 제가 제일 많은 암 환자의 상담을 했나 싶습니다. 그래서 한 600~700명은 제가 상담을 한 것 같고요. 요새도 지금 매일매일 제가 파트너의 소개를 통해서 암 환자 상담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네트워크를 가면서 왜 암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하셨던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장님들은 여기 왔을 적에 나의 체험이라도 약간의 뭔가의 체험이 있어야지 확신해가지고 전달하지 제가 오늘 이런 말을 해도 그건 남의 얘기일 뿐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내 체험이 아니면 저는 암 환자를 보고 수술을 못하는 사람을 보면 가슴에서 눈물이 나요. 어저께도 내가 그분을 붙들고 눈물이 나도 모르게 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제가 지금은 이제 우리 애들이 다 컸지만 초등학교 4학년인 우리 이슬이가
호주에서 지금 이제 의료 전문의로 일하고 있는데 걔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냥 걔는 무방비 상태였어요. 처음에는 가족들이 왔다 갔다 했지만 나중에는 오래되니까 나몰라 오지도 않더라고요. 그것이 아니라 그들도 지쳤던 거죠. 저도 지칠 만한데. 그래서 지금 그 아이가 그렇더라고요. 엄마, 나는 아빠가 아팠던 시간들이 백지야. 아무 생각이 안 나. 이거 아이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여기 다 엄마 아빠잖아요. 건강한 이유는 뭘까요? 사실은 저는 그래요. 지금 영적 사회 많은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지만 내 가정이 건강하고 내 집안이 건강하고 편안해야지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파트너들 만나도 내가 건강해야지. 아니, 건강하지도 않은 상태에 가서 뭘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룸을 만났다면 먼저는 내가 체험하시고 건강을 먼저 챙기세요. 그것이 답이에요. 그것이 가장 기본의 답이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내가 체험을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뭐 암 환자가 아니더라도 뭐 이렇게 있지만 그냥 건강하시더라도 아침밥을 바꾸면서 건강을 체험한다면 여러분들은 누구한테는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지 않아요? 오늘 혹시 나는 암의 치료를 받고 있으시는 사장님 혹시 계시나요? 아, 계세요? 예, 두 분 나와보세요. 제가 선물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두 개를 준비를 했는데 딱 두 분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 이것도 너무 감사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여기 또 하나 드리면 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 한 분, 저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그리고 우리 사장님들 잘 관리하시고 이런 기적적인 일들이 나한테도 이루어질 거다고 먼저 긍정의 마음을 가지시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드세요. 자, 그래서 제가 이게 수많은 암 환자의 사례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공감시켰을 적에 당뇨나 고혈압이나 위장병이나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어떤 분들이 상담할 때 그래요. 이거 먹으면 정말 좋아지세요? 아니, 암 환자가 먹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는 누구한테나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다만 100%는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런 일은 있어요. 내가 먹고 좋아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돈이 아까워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럼 줄여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또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 스트레스 가장 안 좋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누구를 만나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고요? 황소조 박사님을 만난 거죠. 그죠? 네, 황소조 박사님이 병원을 왜 만들었을까요? 왜 만드셨을 것 같아요? 이분은 정말 암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기 위해서 병원을 만드신 거예요. 자, 암 환자들이 수술하고 수술할 수 있는 사람은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수술을 할 수 있는데 수술 안 하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자, 수술을 어떤 분도 그런 분 있어요. 나는 수술 안 한다고. 근데 그거 아닙니다. 수술을 할 수 있으면 하고요. 재발을 막기 위해서 이거 먹는 거고요. 수술을 못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먹다가 기적도 일어날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통증 없이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걸 먹었을 적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박사님은 1994년에 병원을 개원하셨고 통합의학 솔루션 암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 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캔서 프리 월드라는 것은 암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 암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200만이 넘고요. 3명 중에 1명이 암 환자라잖아요. 아마 가족 중에서도 암 환자가 있고 옆에 있는 분들도 암 환자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저는 그래요. 가장 힘든 사람은 누구지 아세요? 저는 암 환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암 환자에 걸리면 암은 어떻게 되냐면 전체가 전쟁터예요. 전쟁터. 그렇지 않아요? 가족이 전쟁터입니다. 그때부터는. 네. 그리고 아이들에게 대한 상처는 너무너무 크고요. 자, 그리고 지금 우리 여기 사랑의 병원이 지금 7층, 6층 다니는데요. 여기 병원에 우리 판교는 가깝죠. 그래서 이제 우리 병원을 이렇게 세운 우리 박사님은 식사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생식을 만들었고 또 병원을 통해서 많은 수많은 암 환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서 정말 여기에 보면은 이제 미스터 요법, 저희 남편도 미스터 요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미스터 요법을 했을 적에 이제 하고 1년 있다가 사실은 좋아져서 여기 사랑의 클리닉이라고 강남에 있었어요. 사랑의 병이 되기 전에 거기서 이제 좋아져서 제가 이제 검사를 해놓고 갔는데 양쪽에 심장에 있는 암이 하나씩 없어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러면 다 없어지겠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철썩 주저앉아서 펑펑 울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다고. 이제 이걸 통해서 다 없어지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생겼는데 어쨌든 이렇게 한 박사님을 통해서 새로운 제 인생이 시작되었는데요.
황 박사님은 수많은 책들을 저서를 하셨죠. 그죠? 지금 한 40권이 넘은 것 같습니다. 예, 이 책으로 도서로다가 사장님들이 사고 난다면 훨씬 더 다가갈 수가 있겠죠. 예. 자, 그리고 지금 포시국 시대에 이 성장을 멈추지 않는 우리 이롱입니다. 그죠? 예, 지금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고 있죠. 무슨 제품이 나왔나요? 누미 제품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다 어렵다, 힘들다 하지만 우리 회사는 지금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전할 수 있고 끊임없이 우리가 이론과 함께 간다면 사장님들은 다 도전할 수 있고요. 도전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더 집중될 수 있는 게 우리가 지금 이게 이제 우리가 포식업 시국에도 더 집중하고 나가세요. 지금 면역 제품, 우리 이문 제품이죠. 좀 이따가 우리 신성호 박사님의 강의를 할 텐데, 우리 신성호 박사님의 이제 그 강의를 들으면 더 자세하겠죠. 근데 지금 우리 이문포터가 놀라운 효과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죠? 예, 미리 예방되고 관리될 수 있는 제품으로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도 저는 한 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이문 X를 먹음으로 인해서 면역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고요. 자, 아시다시피 우리 누밀이 지금 새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아침 식사를 바꿀 수 있는 이렇게 업그레이드 제품이 지금 새롭게 출시되고 있고요. 더바이온 제품 다 아시죠? 이제 우리의 몸의 피부의 생태계를 바꿔줄 수 있는 이런 화장품이 또 출시가 되고요. 자세한 것은 우리 이따가 제품 강의를 하실 겁니다. 여기 보면은 또 업그레이드 된 게 뭐예요? 우리 기억력. 제가 사실 20년 동안 안경을 썼었어요. 우리 여기 성만 사장님은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안경을 안 쓰면 운전을 못했어요. 제가 휴전푸드 하고 여기 있는 기억력을 먹고요. 1년 동안 주증해서 먹고 제가 안경을 벗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안경 안 쓰고 운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산 갈 때 안경 안 쓰고 운전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좋아지고 제 나이가 지금 63인데요. 놀랍지 않으세요? 네,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이번에 유전자 이제 세스캔 얘기 조금 이따 나올 때 얘기할 텐데요. 자, 그러면 여기 닥터스 우리 이온스기 또 나팔기어 있고요, 마스크 있고요, 또 스팀 플러스 우리가 체온 면역. 자, 암 환자들이 암이 왜 걸려나요? 몸이 냉해서 걸려요. 2, 3년 전에 몸이 찬 사람들, 되게 체온이 떨어진 사람들이 되게 암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스팀 플러스는 암 환자들에게 모든 거 다 암 환자들한테 다 필요하지만 그런 제품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세스캔에 60명, 70명을 지금 3개월 동안 제가 상담을 하고 있었는데요. 자, 이 세스캔이 얼마나 좋은 건지 이렇게 암에 걸리기 전에 미리 전환 단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스캔을 통해서 어떤 거를 하느냐면은, 자, 저는 세스캔을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제 몸의 상태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근데 요번에 제가 집중적으로 아침 저녁으로 희생포도를 먹고 기억력을 아침 저녁으로 먹고 이번포도 다 먹긴 먹지만 집중적으로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돌연변이가 하나도 없어요. 돌연변이가. 예, 돌연변이 놀랍지 않으세요? 예, 돌연변이가 있었어요. 1년 전에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 가져오지 않았네요. 그 식사를 내가 우리 그 해프트리9에서는 제가 보여드렸어요. 그 상태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그 교육상에서 이제 준교육 들어오면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내가 먹는 대로 바꿔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지금 병들었어도 우리 남편이 그렇게 해서 건강해지게 된 이유는 뭐예요? 몸을 바꾼 거예요. 완전히 바꾼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방향으로 가서 병이 들었다면 반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 방향으로 갔는데 또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후속 유전학이라고 여기 이제 쥐에 대해서 이렇게 나쁜 식사, 좋은 식사 해가지고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30분에 10분에 끝나야 돼, 11시 10분에 끝나야 돼가지고요. 자,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이제 좀 이따 하실 거고, 이제 제가 보면 H 솔루션. 자, 여기는 보면은 너무 좋은 게 뭐냐면 환자별로, 질병별로 솔루션이 다 돼 있어요. 그전에는 저희들이 상담해가지고 뭐가 들어가야 되나, 뭐가 돼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다 있어요. 그래서 암 환자들, 오늘도 아침에 제가 카톡에 문자가 왔어요. 한 사업자가, 그분 이제 시의원 하시는 분인데 우리 네트를 합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분은 지금 자궁 쪽에 근종이 있는데 뭔 제품을 먹어야 돼요? 이제 신규니까 저한테 연락이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솔루션을 알려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상담을 하세요. 해서 알려드렸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뭐가 나와요? 또 생활공작소에서 지금 이게 지금 70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다 보니까 140가지 종류가 되더라고요. 우리 종류가. 첫 번째 생식 제품 다 해가지고 140가 종류가 나오는데요. 자, 제가 이거를 아침에도 그 물걸레 하는 거 있죠? 너무 좋아요. 사장님도 그 물걸레 이렇게 닦는 거. 네, 그거 한번 사보세요. 너무 좋더라고요. 다른 제품도 좋지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지금 우리 사장님도 파트너들 같이 왔잖아요. 같이 가는 겁니다. 이거는 컨벤션에서 황석수 박사님이 말씀하신 건데 혼자 드리면 멤버십이고 함께 드리면 리더십이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네트워크 회사 중에서 우리가 헤어스가 지금 구매율 1위입니다. 그리고 검증된 제품으로 꾸준한 소비가 가능한 제품들로 지금 구성되어 있고요. 지금 이제 앞으로 사업 확산의 절묘한 시기인데요. 이제 앞으로 올해 15만, 저는 15만이 아닐 것 같아요. 지금 신규 사업자들이 엄청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20만이 넘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는 황 박사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여기 들어오면은 밑중고, 오중고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자, 우리 사장님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뭐예요? 건강하지 않아요. 아니면 사회 참여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무기력하게 빠진단 말이야, 나이 먹어도. 그죠? 근데 여기는 경제적 고통, 인생의 질병의 고통, 먹거리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다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일할 수 있으면서 내가 이런 경제적인 자유도 누릴 수 있으면서 그리고 사회적 건강과 영적 건강, 정신적 건강, 재정적 건강, 신체적 건강 다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만, 한 곳으로만 가면은 내가 만약에 직장 생활을 뭔가를 해, 만약에 장사를 해, 그러면 어떻게 돼? 돈은 벌 수가 있지만은 내가 심적으로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아픔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저희 남편이 직장이 너무 좋았지만 경제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지만 아프고 나니까 다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전 1208원씩 받았어요. 우리 남편이 보너스를 한 1년에 1200%를 받으니까 1년에 12번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받았는데 그 돈 다 없어지더라고요. 금방 없어지더라고요. 아프니까 200원, 1,500원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가장 부러운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건강을 최우선을 하고 나의 건강을 챙기고 어때요? 남의 건강을 챙겨주시는 건데 정말 이웃 건강을 챙겨주는 거죠. 그래서 사장님을 통해서 정말 내가 한 사람을 세워놓고 한 사람을 살리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요. 내가 하루는요 암 환자 3명을 상담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기적적인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고요. 또 제가 암 환자 7명을 컨택하면서 연결되었을 적에 한 달에 2,500씩을 판매를 했어요. 방판 때. 네. 근데 지금 판매가 아니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연결고리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사장님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강의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임스장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일단은 그러면 땀은 게 있으니까 예, 저도 일단 물 한 잔 마시고 특히 저도 침례 교인이랑 물 많이 마셔요. 네, 저는 사실 오늘 지금 돈 얘기를 하러 나왔습니다. 돈 얘기. 여러분 돈의 가치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돈의 가치가 뭘까? 돈의 가치가 뭘까? 돈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돈이 좋은 거예요? 네. 돈 필요한 거야. 근데 재미있는 게 돈의 가치는 그 돈을 가진 사람의 인격이 결정돼.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만큼 돈이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 돈의 가치는 엄청난 부자가 있어. 근데 그 부자가 갑질을 해요. 그 사람이 가진 돈의 가치는 뭐야? 나빠. 차라리 부자가 아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 그 돈 가지고 갑질하면서 상처를 주니. 예. 그런데 돈을 가진 사람이 선한 일을 해. 그 돈의 가치는 뭐예요? 선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돈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지만 그것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도 마찬가지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도 사회적으로 보면 나쁜 이미지가 많아요. 참 대한민국은 정말 이상하게도 나쁜 이미지가 많아요. 예. 근데 재밌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 생명력이 있는 게 아니거든. 그것을 하는 사람이 본인이 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에 어떤 생명력을 불어넣느냐에 따라서 그 네트워크 마케팅은 선이 될 수도 있고 또 뭐다? 악이 될 수도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플러스는 여러분들 각자에 의해서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선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악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중심을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면서 저는 무슨 얘기를 하러 나왔다고요? 돈 얘기하러 나왔습니다. 예. 자, 저는 사실 1983년대 미국 이민 갔어요. 예,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갔고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처음 만난 건 1985년도에 네트워크를 만났습니다. 저는 참 복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어저께도 제가 이제 대구에서 이런저런 분들 만나서 미팅을 하고 상담도 하고 또 기차를 타고 이렇게 올라오는 길에 참 내가 무슨 복이 많아서 어려서 네트워크를 만났을까. 사실 제가 네트워크를 만났던 건 제가 이제 그 이민을 갈 적에 제 여동생 둘하고 같이 이민을 갔어요. 이제 부모님은 저희를 데려다만 놓고 다시 이제 가시고, 저희 아버님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부흥사셨고 뭐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사연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부모님께서 열심히 벌어서 돈 보내줘 봐야 미국에서 여동생 데리고 사는데 아파트 월세도 안 돼. 그 당시에. 그러다가 보니까 제가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 바로 밑에 동생이 저보다 6살이 어려. 그러니까 저도 어린데, 바로 밑에 동생이 6살 어리니까 여러분들 미국 생활이 애들 데려다 줘야 되고 또 데리고 와야 되고 또 연년생이니까 하루 종일 아침에 애들 중학교 픽업해줘. 끝나고 나서 또 픽업해서 데리고 와야 돼. 이 픽업하다가 젊은 잘생긴 총각의 인생이 딱 가는 거야. 근데 돈은 부족하니까 일은 해야 돼. 근데 애들을 그렇게 하려니까 제가 출퇴근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도 못하는 거야. 아르바이트를 하면 시간이 정해지잖아. 출근하라는 시간에 출근해야 되고 퇴근하라는 시간에 퇴근을 해야 되니까 제 여동생 둘을 제가 보살필래야 보살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다가 만난 게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만났어요. 딱 만났더니 제 귀에 쏙 들어온 게 뭐냐면 일하고 싶은 시간을 네가 정해라. 아 그래? 여러분 네트워크 마케팅 성공은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이 성공해요. 시간 관리 철저철저하는 사람,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이 네트워크 마케팅 성공합니다. 이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 좀 이제 시간을 갖고 이제 그런 얘기도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제임스 장 당신은 왜 네트워크 마케팅 합니까? 제 인생에 바라는 게 이겁니다. 저는 제 인생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평안함 속에서 잠자리에 들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IMF 때 제가 그 당시에는 좀 여행사를 하고 있었어요. IMF가 오니까 한국 회사들 저랑 같이 거래하던 회사들이 어느 날 없어지는 거야. 저희 집사람이 크게 하던 옷장사도 속된 말로 여행사에서 빵꾸 나는 거 메꾸다가 잠자리가 불편한 거야. 왜? 돈 걱정 때문에. 여러분 돈 걱정하면 잠자리가 불편해요. 또 잠자리 불편하게 하는 거 또 있죠. 건강하지 않아. 식구 중에 누가 하나만 아파도 그 아까 전에 사장님 말씀처럼 손 만져봐야 되잖아. 얼마나 잠자리가 불편해. 식구들이 다 건강한데 혹시 집에서 강아지 키우는 분 계세요? 강아지 아프면 잠자리 편해요? 불편해요. 집 안에서 돌아다니는 생명체는 강아지까지라도 건강해야 내 잠자리가 편한 거예요. 건강해야 잠자리가 편하겠구나. 돈 걱정 없어야 편하겠구나. 또 세 번째 또 하나 있어. 너무 건강한데 부부 사이가 나빠. 잠자리 편해요? 불편해요? 자식하고의 관계가 안 좋아. 편해요? 불편해요? 잠자리가 편하게 들려면 첫째 건강해야 되겠구나. 둘째 돈 걱정 없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셋째 관계가 좋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그래 그러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편안하게 어떻게? 다시 자 시작. 편안하게 잠자리 들면 좋겠다. 그것에 보탬이 되는 삶이 됐으면 좋겠다. 딱 보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이 딱인 거야. 좋은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그런 것들 다 가지고 건강에 도움될 수 있죠. 돈을 벌고 싶다? 돈 벌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 되죠. 어떤 환경이라든가 파트너라가 보니까 또 많은 얘기 하잖아. 그런 거 상담하면서 관계라든가 그런 것 속에서 도움이 되면 정말 좋겠다. 네트워크 마케팅이 딱이구나. 어떤 분이 어저께 만났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어떤 분을 만나면 네트워크 마케팅 좀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제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 하려고 태어난 것 같아요. 그만큼 저는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 여러분 성공을 하기 위해서 이 네 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경험 있는 분들은 아마 많이 보셨던 걸 거야. 여러분 좋은 회사 만나셔요. 좋은 회사. 좋은 회사. 좋은 제품 만나셔야 돼요. 좋은 제품. 네. 여러분 제품 얘기할 때 많은 부분 이 좀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밖에 나가 보잖아요. 뭐 먹고 악락된 얘기 하는 회사들 많아. 그죠? 이런 플러스도 혹시 이런 플러스에 처음 오신 분들 아 여기도 또 이거 먹고 악락되네? 그죠? 그런 생각 드실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벤츠가 아무리 좋아도 내 주변에 벤츠를 살 사람이 없어. 그 벤츠 팔아서 내가 돈 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벤츠가 나빠서요? 아니야. 가격 경쟁력이 없어서야. 네. 주변에 아무리 제품이 좋아도 두 번째 가격 경쟁력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야? 그 고객을 내가 놓치지 않으려면 그 고객들은 늘 유혹에 노출되어져 있어요. 주변에 좋다는 거 많잖아. 네. 그래서 그 고객을 내가 놓치지 않으려면 제품이 다양하기도 해야 돼. 이런 플러스는요, 오늘은 저희가 이상하게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3분의 1이 암 환자래. 그죠? 그럼 나머지 3분의 2는 누구 갈 거야? 아니잖아. 예. 그래서 이런 플러스에는 그러한 제품 외에도 그렇게 좋은, 암 환자분들을 위해서 좋은 제품 외에도 생활 속에서 우리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건강식품으로 따지면 비타민 U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생활 공작서, 설거지 아침에 눈 떠서 밥 먹고 설거지 하는데 필요한 제품들, 빨래하는데 필요한 제품들, 건강한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편하게 10대부터 막말로 요단강 건너가기 전까지 필요한 모든 제품들이 생활 속에서 있다. 좋은 제품도 중요하지만 비즈니스가 되려면 다양성도 중요합니다. 암 환자들이 열심히 쫓아내면서 주변에 암 환자가 똑 떨어졌네. 힘들겠죠.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사장님 샴푸가 나왔는데요. 서울대에서 새로 나왔는데 임상도 했고 이것만 쓰면 대머리가 없어지는 거야. 머리카락이 다 안 되는 거야. 샴푸 하나가 8만 원이래요. 8만 원. 제가 그랬어. 이야 정말 좋으네요. 정말로 머리카락 다 나요? 다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저희가 안 할래요. 왜요? 대한민국에 대머리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누가 8만 원짜리 샴푸 또 사서 쓸까? 또 반대로 대머리가 없어져 머리카락이 난다고 해서 열심히 했어. 근데 머리카락이 안 나. 그러면 저는 뭐가 돼요? 사기꾼 되는 거야. 머리카락이 나도 문제, 안 나도 문제. 동전에는 늘 앞뒷면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처럼 좋은 회사 만나야 되고 제품 다양하면서 가격 경쟁력도 있고 다양한 제품. 저는 지금 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업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서 보상과 리더십 중요합니다. 자, 보상. 그러면 우리가 이런 플러스 우리가 하는 일은 뭡니까?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라고 질문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쇼핑 가이드예요. 쇼핑 가이드. 쇼핑 가이드는 뭐예요? 이런 플러스 이런 제품이 있거든. 이런 플러스 카메라면 이런 거 제품 있으면 요거 한번 써봐. 너한테 이런 니즈가 있구나. 요거 한번 써봐. 쇼핑 가이드 역할을 잘 해주는 게 우리들의 일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런 플러스가 제공하는 제품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니즈가 해결되고 다시 말씀드리면 더 나아지는 삶이 되는 그것에 도움을 주는 쇼핑 가이드의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숙제 먼저 해결하셔야 돼요. 그 숙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은 뭐예요? 비즈니스 가이드입니다. 그래요? 그런 제품 써봤더니 괜찮아. 그럼 나도 이것을 가지고 수입적인 가치를 누려보고 싶어요. 그렇다면 그때부터 비즈니스 가이드. 소비자를 이렇게 만드세요. 이렇게 관리하세요. 이런 분들에게는 이런 제품 한번 추천해 보세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나는 비즈니스 가이드가 됩니다. 그런데 참 대한민국 참 죄송한 얘기지만 이상한 다단계들 다 보면 쇼핑 가이드는 안 해요. 그저 동그라미만 그래서 안 그래. 자,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은 뭡니까? 이런 플러스에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은 뭡니까? 첫째, 좋은 쇼핑 가이드가 되십시오. 두 번째는 뭐예요? 좋은 비즈니스 가이드가 되십시오. 그러면 돈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보상 플랜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크게 4개의 이제 보너스가 있는데, 네. 첫 번째가 팩 보너스예요. 팩 보너스. 자, 이제 우리 한번 이제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저는 이제 이론 플러스에 등록 플러스 이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좀 맨 앞줄에 앉으신 분들이 제가 직접 만드는 고객들이야 이제. 자, 둘, 넷, 여섯, 8분이 앉아 계시네. 그죠? 이분들 제가 직접 만나는 분들에게 제가 한 분한테 사장님 보니까 필요한 제품이 많을 것 같아. 이뻐지시고 싶으실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사장님한테 80만 PB 제품을 제가 판매를 했어요. 써보시고 전달도 해보시고. 근데 80만 PB를 구매하셨더니 저한테 10%가 전달을 해요. 저한테. 얼마죠? 10%면 8만 원. 딱 보니까 사장님은 건강에 관심 있으실 것 같아. 그래서 보니까 DNA 팩에서 N팩 40만 PB짜리를 제가 이제 전달했어. 그랬더니 저한테 10%가 전달이 돼요? 그럼 얼마죠? 4만원. 8만원, 4만원, 저는 얼마의 수입이 발생이 됐어요? 12만원. 그죠? 이번 달에 내가 120만원을 벌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요? 그죠? 그만큼의 팩을 저는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이 팩 보너스입니다. 자, 두 번째는 팀빌딩 보너스예요. 팀빌딩 보너스. 딱 보니까 잘 됐네. 요 가운데 있는 중심으로 저로부터 출발한 왼쪽과 오른쪽이 있어요. 왼쪽과 오른쪽. 가만히 보니까 이쪽이 좀 적어 지금. 흔히 말해서 대실적, 큰 매출이 일어나는 곳과 적은 매출이 일어나는 곳으로 갈라져요. 그러면 작은 매출이 일어나는 쪽에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최대 20%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돼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요것은 여러분들 연금성 소득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요 안에는 제가 만든 소비자는 여기 있습니다. 지금 사장님이 너무 열심히 일을 해. 그래서 이분이 또 소비자를 만들고 또 만들고 그러다가 보니까 요 안에는 소비자 공동체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곳에서 발생되는 매출은 저의 연금성 소득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연금성 소득이 이루어지려면 쇼핑 가이드, 비즈니스 가이드 둘 중에 뭘 잘해야 돼요? 둘 다. 제가 쇼핑 가이드로 제가 관리를 잘 했어. 이분이 40만 PB를 구매하셨어요. 제품 받았는지 확인했어요. 쓰고 어떠세요? 체험담 확인했어요. 자, 사장님 소비자 만드셔서 이렇게 관리하시는 거예요. 쇼핑 가이드를 한 것을 비즈니스 가이드를 했죠. 제가 지금. 그죠? 그러한 과정이 반복이 되다가 보니까 소비자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저에게는 소비자 공동체라고 하는 그것이 만들어지면서 저에게는 연금성 소득이 만들어져요. 근데 연금성 소득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품의 다양성이 없으면 힘들어질 거야.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추천 매칭 보너스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흔히 얘기하는 프랜차이즈 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비자는 빼고 이 사장님한테 제가 쇼핑 가이드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비즈니스 가이드 역할을 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말하는 흔히 말하는 복제 개념입니다. 그 개념이. 그죠? 자, 비즈니스 가이드를 했어. 그때 이 사장님도 본인의 산하에 대소가 발생이 되고 연금성 소득을 받게 되겠죠. 매출이 발생이 되고 그럼 이 사업하시는 분이 받는 그것에 대해서 나는 20에서 최대 5%까지 7단계까지 수입을 공유받게 됩니다. 비즈니스에 대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프랜차이즈 소득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아마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오토십 보너스예요. 오토십 보너스는 뭐야? 제품 써보니 괜찮네. 그런데 이 제품 내가 매월 내가 먹고 쓸 것 같아. 오토십을 하니까 좀 더 싸네. 좀 더 혜택이 있네. 그들도 오토십을 하는 고객들에 대해서 한 명당 추가로 저희가 3,000원씩 전달되는 그런 오토십 보너스가 존재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크게 4개의 보너스를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너무 단순해. 다시 말씀드리면 유통의 핵심이 뭐예요? 제품이 판매되고 있느냐. 그 다음에 비즈니스 핵심은 뭐예요? 나처럼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나올 수가 있느냐. 백종원이가 돈 버는 이유, 방송국에 나가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는 뭐예요? 프랜차이즈가 있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방송에 나가서 열심히 음식 만드는 거 보여줘요. 그죠?
예. 지금 그 역할을 누가 하고 계세요? 황성주 박사님 하고 계신 거야. 예. 암 환자 치료도 하고 병원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해주고 계세요. 그죠? 예. 자,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연금성 소득과 프랜차이즈 소득, 그리고 저렇게 네 가지의 보상수의 유통의 가장 핵심, 제품이 전달되고 있느냐, 단골 고객이 생기고 있느냐, 매출이 발생하고 있느냐, 그 제품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이 나아지고 있느냐, 저것을 통해서 만들어주고 저희들에게도 직급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근데 저 직급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저희들에게는 승급 보너스라는 게 없어. 승급 보너스가 없고, 두 번째 직급 보너스라는 게 없고, 세 번째 직 추천 직급자, 직 추천 직급자 조건이라는 게 없어요. 저게 뭐냐면 참 좋기도 한데 저게 또 쥐약이야. 저게 당근 같은데 쥐약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자, 승급 보너스는 뭐냐면 제가 승급을 해야 돼 지금. 승급을 해야 돼. 그런데 이쪽에서 보니까 볼륨이 좀 작아. 승급을 하면 승급 보너스라고 100만 원을 준대. 야, 이쪽에서 100만 원 매출만 더 나오면 제가 100만 원 승급 보너스를 받아. 그랬더니 제 위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사장님 100만 원 매출 쳐요. 그러면 100만 원 승급 보너스 받고 제품 100만 원 있잖아. 이거 팔면 버는 거잖아. 얼핏 들으면 괜찮아. 얼핏 들으면. 그런데 문제는 뭐야? 그냥 카드로 긁어야 돼.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 제품을 쌓아놓고 카드가 다음 달 카드 청구서 날라오기 전에 다 팔아서 현금으로 쥐고 있으면 괜찮아. 왜냐면 갚아버리면 되니까. 그럼 내가 100만 원 버는 게 맞아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돼요? 아니야. 100만 원 목돈 들여놓고 제품은 푼돈으로 다 쓰고 다녀. 그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가 보니까 어때요? 빚은 그대로 남는 거예요. 빚은.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목표 설정하기엔 좋아. 당근이기도 해요. 쥐약이 될 수도 있다. 두 번째, 직급 보너스는 뭐야? 그 직급을 가면 매월 내가 50만 원을 더 받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아까 전에 승급 보너스랑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또 세 번째, 직추천 직급자 조건이 뭐야? 내가 추천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보상상, 자, 다이아몬드가 양쪽에서 내가 추천한 사람이 다이아몬드, 내가 추천한 사람이 다이아몬드가 나와야 그 다음 직급 내가 뉴웨이브를 이더래. 사장님은 너무너무 잘해. 네. 그래서 다이아몬드야. 근데 사장님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 그럼 똑같아요. 그러면 내가 매출을 시기 할까? 그래도 지 돈 지고 치면 괜찮아. 파트너를 꼬드겨서 사장님 이번에 직급 가면 얼마 나오잖아. 네. 그럼 돈 나오면 됐고 물건 나오면 됐잖아. 그죠? 앞에 얘기했던 승급 보너스, 직급 보너스 가지고 이분을 살살 꼬드겨서 이분의 사직을 시킨다. 그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저 세 가지의 조건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근이기도 해요. 필요할 수도 있어. 왜? 목표 설정하기.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직급의 타이틀에 목매달아서 그냥 대책 없이 가는 거야. 대책 없이. 그러면 그때는 그게 쥐약이 됩니다. 쥐약이. 자,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예요? 위험 요소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순수하게 첫 번째 쇼핑 가이드 잘 하십시오. 순수하게. 그리고 같이 돈 벌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비즈니스 가이드 잘 하십시오. 자,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자, 이쪽 팀에서 저 밑에 있는 분이 너무너무 잘할 것 같아. 저분하고 에너지 매칭을 하면 분명히 성과가 나와. 그런데 지금 이쪽에서 볼륨이 나와야 내가 직급을 가면, 선택과 집중을 내가 하는 겁니까? 보상 플랜이 내 목줄을 쥐고 있는 거야. 보상 플랜이 내 목줄을 쥐고 있는 거야. 지금. 네.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위험해요. 사업답게 못해. 왜? 결정권이 나한테 없으니까.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가능한 보상 플랜을 저희는 제시를 합니다. 자, 욜로가 무슨 뜻이죠? 욜로가 모르세요? 네, 지금 마이크를 이걸 다 지금 이제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웅얼웅얼. 네. 욜로가 뭐예요? 당신 한 번 삽니다. 한 번 삽니다. 여러분들 한번,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걸 한번 적어보세요. 자, 적어보시는 거야. 자, 이제 에다가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1번. 한 번 사는 인생 1번. 평생에 한 번이라도 평생에 한 번 내가 가져보고 싶은 게 뭐냐. 가져보고 싶은 거. 가져보고 싶은 거.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사치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한평생 살면서 이런 벤츠라는 자동차 한번 몰아보고 싶으세요? 여러분 벤츠라는 자동차를 사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절제라고 하는 개념은 없어서 못 사는 거 말고 있어도 안 사는 게 절제야. 여러분 이왕이면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갖고 싶은 거 한번 적어 보세요. 쫙 적어놓고 뭐 벤츠 뭐 120평짜리 아파트 적어놓고 돈 딱 벌어서 난 안 가질 거야. 그게 더 멋진 거 아니에요? 네? 자, 평생에 한 번쯤 이거 한번 가져보고 싶다.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 평생에 한 번. 평생에 한 번. 이곳에만큼 내가 가보고 싶다. 가보고 싶은 분 있으실 거예요. 파리 한번 가보고 싶은 분 계세요? 파리? 요즘에 근데 뭐 영 코로나 때문에 그죠? 영 코로나 때문에. 제가 동남아도 그렇고 웬만한 리조트는 제가 다 가봤어요. 다 가봤어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일하면서 사업적으로 다니다가 보니까 저희 집사람하고는 제가 별로 못 다녔어요. 집사람들이 저보고 아니 당신은 이제 TV에서 쫙 이제 그런 데 나오잖아요. 왜? 그 연예인들끼리 다니면서 이제 구경하는 거. 나중에 가봤는데 우리 집사람은 나는 안 데려갔어? 그럼 저는 집사람 그래. 리조트 가면 다 똑같아. 푸른 하늘, 푸른 바다, 팜추리, 하얀 모래. 가만히 생각하면 다 똑같아. 그랬더니 집사람이 그래. 나도 가보고 그런 얘기 한번 해보자. 여러분 어디가 됐든지 간에 평생에 가보고 싶은 거. 가보고 싶은 거. 제가 몇 년 전에 한 3년 전인가요? 4년 전에 제가 빙하를 보고 왔어요. 괜찮아.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죽기 전에 가보고 싶은 거 한 곳이 더 있어. 호주 횡단하는 게 제 꿈이에요. 호주 횡단. 지난번에 TV에서 한번 봤는데 정말 멋지더라고. 한 11일 정도. 제가 미국도 그렇고 그건 이제 다 가봤거든요. 횡단도 해보고 뭐 해구로도 해보고 종으로도 해보고. 한번 가보죠. 여러분들도 한번 가보고 싶은 거 계시면 꼭 가보시길 바래요. 죽기 전에. 그리고 나서 교회 다니신 분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게 좀 앞뒤가 안 맞아요? 자, 세 번째. 세 번째. 평생에 한번 해보고 싶은 거. 해보시길 바래요. 정말 죽기 전에 해보고 싶다. 어떤 분은 스카이다이빙. 저보고는 절대 등산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뭐 올라갔다 내려올 거 왜 올라가나 모르겠어, 솔직히. 근데 어떤 분은 그래. 등산. 어느 산 꼭대기 한번 가보고 싶다. 꼭 해보고 싶은 거 해보시길 바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주고 싶은 걸 한번 줘보자. 성격도 좋습니다. 고아원 돕는 것도 좋아. 어떤 분은 저한테 와서 그래요. IMF 때 부동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 딸내미 시집갈 때 뭐 하나만큼은 주고 싶어요. 줄 수 있으면 좋겠다. 뭐가 되든 좋습니다. 평생에 한번 이것쯤은 내가 한번 남 줘보자.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다섯 번째. 되고 싶은 사람 돼보자. 평생에 한 번쯤은. 엄마라면 정말 좋은 엄마 한번 돼보자. 아빠라면 정말 좋은 아빠 한번 돼보자. 그 5가지를 한번 적어놓으면 어떨까? 그거를 드림보드라고 합니다. 드림보드. 최선을 다하시는 거야. 평생. 그런데 문제는 그 5가지 중에 한 개라도 돈 없이 되는 거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행복은 성적 수준이 아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하면 멋있어. 공부는 지제도 못하면서 행복은 성적 수준이 아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그 얘기하면 그냥 그죠?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그 5가지 한번 적어놓고 그래 이것을 하기 위해서 나는 성공을 해보자. 가끔가다 이래요. 성공은 선택입니다. 저는 그래 웃기지 마라. 성공은 필수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반드시 성공해야 돼. 왜? 그들과 함께 가고 싶은 거 가보셔야 될 거 아니야. 해보고 싶은 거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주고 싶은 거 줘야 될 거 아니야. 성공은 필수예요. 네. 배부른 소리 하지 말자. 네.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에서 강의도 하고 하는데, 네.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해요. 네. 참 죄송하지만 성경 말씀인데,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에 잘 되기를 바란다. 좀 범사에 잘 됐으면 좋겠어. 네, 범사에 잘 됐으면 좋겠어. 범사에 잘 되는 게 눈으로 보여지는 게 뭐야? 제가 말씀드린 거 5가지야. 네. 해놓고 그 다음에 저는요 120평 살 수 있는데 전 절제합니다. 그게 멋있는 거야. 그게 벤츠 살 수 있지만 벤츠 안 사고 그 돈을 누구에게 주겠습니다. 그게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개념 속에서 욜로 평생에 한 번쯤은 그거 한번 해보자. 제가 지금까지 회사와 제품과 그죠? 보상, 리더십.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리더십인지 몰라요. 리더십. 이미 1호 플러스는 그것에 대해서 증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그게 뭐냐면, 자, 쇼핑 가이드 내가 노력하면 돼. 배우면 돼. 그죠? 몰라서 못할 수는 있어요. 근데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야. 안 배우는 게 문제지. 안 배우는 게. 또 배우는 것까지는 해. 독특한 사람들이 있어. 배운 대로 절대 안 해. 첫째는 배워야 되고, 둘째는 배운 대로 해야 되고, 세 번째는 뭐야? 배운 대로 꾸준히 해야 돼. 꾸준히. 자, 내가 팀을 키우려면, 말씀드렸던 그 5가지를 되려면 월 100만 원, 200만 원 벌어서는 좀 힘들 거예요. 그죠? 5가지가. 그래도 월 500, 1000 그렇게 넘어가요. 전에 한 분하고 제가 이제 일을 하던 중에 그분이 그래요. 사장님, 1000만 원, 월 1000만 원 이상씩 3년을 받으니까 이제 빚 정리가 좀 되네요. 어쩌다 받는 1000만 원? 기분은 좋아. 해결된 건 없을 거예요. 그 정도로 안정된 소득을 만들어 가려면 혼자서 돼야 안 돼요. 혼자서 안 돼. 팀이 있어야 돼. 공동체가 있어줘야 돼요. 그죠? 그렇다고 하면 리크루팅을 해야 돼. 리크루팅. 평생에 리크루팅 한 명만 잘하면 돼. 한 명만. 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만 제대로 리크루팅 하자.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서 실패를 해요. 자기에서. 사장님, 저는요 저 같은 파트너 한 명만 있으면 좋겠어요. 네. 아이고, 좋기도 하겠다. 꼬박꼬박 미팅에 있다와 오라 그러면 이 핑계 저 핑계 대 교육만 하면 줘라. 나 하나만 제대로 리크루팅하자. 나 하나만. 왜? 그것이 복제가 된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여러분 하나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네트워크 마케팅 성공은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그건 뭐야? 나 하나만 리크루팅 잘하자. 나 하나만. 그것이 되면, 자, 빨리 사진 찍으세요. 폼을 잘 잡아야 돼요. 자, 나 하나만 리크루팅 잘하자. 여러분들께서 그 개념만 이해가 되고 그것만 현실 속에서 이루어낼 수 있으면 성공은 그저 주어지는 열매가 되는 겁니다. 열매가. 그 비결을 깨닫는다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손가락 치시고. 자, 그 5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그 5가지 되게 가셔서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자녀분들하고 의논해도 좋아. 한번 적으시고 그것을 이루시고 나 하나만이라도 리크루팅 잘하자. 자기 변화, 자기 혁신, 자기 관리, 그 속에서 멋진 성공자, 좋은 리더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 리더가 됐을 때 성공은 이미 난 됐네 체험하시라 확신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